요즘 교회에서 교회 오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자 청년에 비해 남자 청년의 교회 이탈률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정부 통계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내달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일과 신앙의 일치를 통해 성도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사라지는 교회의 현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 남자 청년들의 이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창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영화 교회 오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깊은 사랑이 일반인에게도 감동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를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형 교단의 한 지방회의 경우 소속된 20여 교회 가운데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곳은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대부분 여자 청년입니다. 이 같은 청년분의 여초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에 비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나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가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교회 양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청년들의 양육 형태가 나눔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나눔 형태의 양육은 20대 초반의 여자 청년들에 비해 남자 청년들이 적응하기에는 힘든 양육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청년들은 대화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남자 청년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빠의 이탈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만에 20살에서 24살 남자 청년 3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2005년 36만 명이 넘던 20대 초반 교회 오빠가 2015년 23만 5천 명으로 13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같은 기간 여자 청년이 2만여 명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10년 새 청년부 구성 비중도 달라졌습니다. 2005년엔 20살에서 24살 남자 청년이 가장 많았지만 2015년엔 30살에서 34살 청년 비중이 제일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 오빠 이탈 현상은 청년부 붕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강남의 한 대형 교회는 2,000명이 넘던 청년부 인원이 몇 년 사이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예배 인원은 400명에도 못 미칩니다. 매주 10명 가까이 오던 새신자도 발길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세대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선교단체와 교회,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부서와 부서 또는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역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좀 더 통합적인 어떤 연대라든지 연합 사역들이 필요하지 않나. 교단이나 단체별로 다양한 해법을 내놓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축인 노년층이 자연 감소하게 되면 한국교회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교계가 연합해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나라와 민족,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로 51회를 맞이합니다. 내달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엔 국내외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매년 3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온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는 장소 변경으로 6월에 개최됩니다. 대회장 김진표 의원은 오늘날 국내외 선교가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해 교계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회 측은 기도회 전날 신길교에서 전야제를 진행하고 18일엔 국회 대회의실에서 해외 귀빈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릴 것이라며 내달 3일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 준비 기도회에서 올해 기도회 주제와 설교자 등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복음전도를 위한 집회를 계획 중인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첫 위원회 사역으로 일과 영성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서울 광림교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일터 공동체를 신앙으로 변화시키고자 모인 청년과 비즈니스 리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 마련됩니다. 초청 강사론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으면서도 연매출 12조 회사로 성장시킨 미국 칙필레의 경영진 그렉 탐슨과
파네라 브레드 CEO 폴 세이버가 기업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 청년대학위원장 박성민 목사는 한국교회와 신앙단체들이 어떻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모델링이 되는 강사를 통해 꿈을 갖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혐오와 증오로 인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스리랑카 테러와 관련해선 기독교를 향한 보복성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불법 폐기물 쓰레기가 동남아 국가로 다량 밀반이 되면서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드립니다. 정신질환자에 따른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보다 일상생활에서 치료하는 이른바 탈수용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제동을 거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은행에 하루만 돈을 맡겨도 연 1.5%가량의 금리를 주는 일명 파킹 통장이 인기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종교적 혐오와 인종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테러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스리랑카에서도 대규모 사상자를 낸 자살폭탄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스리랑카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그 배후를 자처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폐쇄적인 신앙과는 배타성과 광신, 혐오를 일으켜 극단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독교인들의 지혜로운 대처를 당부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조치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쓰레기가 몰리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쓰레기에 벤젠과 다이옥신, 독성 침출수와 같은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으로 알려진 한국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톤이 넘는 쓰레기산이 235곳에 달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병원보다 일상생활에서 치료를 받게 하자는 취지의 탈수용화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병상수가 줄었을 때 전체 교도소 수감자 대비 정신장애 범죄자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회는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 서비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탈수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던 이번 한 주, 가족 단위의 행사나 모임이 어느 때보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부모 가족의 날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시행되는 건데요. 사회의 편견 속에서 힘겹게 가정을 지켜내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 버스노조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 234개 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운전기사 4만 1천여 명, 버스 기준으로는 2만 대가량의 규모입니다. 그동안 노선버스 업종은 무제한 노동이 가능하고 주 52시간제 적용이 제외되는 특례 업종이었습니다. 전국 버스노조 측은 법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 운전기사들은 휴식을 보장받고 승객의 안전 문제도 이전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핵 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를 단행했습니다.
즉각적인 맞대응을 통해 최대 압박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외화벌이 원천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철 분야를 겨냥해 신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동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번 선언이 국제적 규범을 위배하는 일이라며 동맹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도 병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달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 2순위 예비 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현금 부자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부적격 청약 신청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 자격,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담임 목사직이 정치된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 방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단이 담임 목사직 정지 결정을 내리자 교단 탈퇴를 반대한 교인이 예배를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됐으므로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최근 기도회를 통해 모은 헌금 약 1억 2,500만 원을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현지 교회들에 전달했습니다. 헌금을 전달한 곳은 사택과 교육관 등이 전소된 교회 4곳과 성도 2가정입니다. 오륜교회가 매년 주관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전국 만여 곳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명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워렌 위어스비가 8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위어스비 목사의 소천 소식이 알려진 후 많은 이들이 SNS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의 대표적인 저술론 설교의 정석, 말씀으로 채우는 하루 등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장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미랄상엔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를 비롯해 8명이, 교회에 주는 찬비상은 새로남교회와 서울광염교회 등 3개 교회가 수상했습니다. 단체에 주는 등대상엔 성산 장기려 기념사업회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